매일 아침 실생활에 궁금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여러 이슈들을 쉽고 흥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정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엘리베이터 케어의 김남규 한국부 디렉터와 함께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병원 산하의 루리암센터의 최영광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달이었나요? 언제였죠? 그 노스웨스턴에서 폐암 말기 환자 폐 이식 수술 성공리에 진행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 뉴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팀에 소속돼 있으신 한국분이 한 분 계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바로 이분이십니다. 최영광 박사님. 그때 이야기도 듣고 싶기도 한데 먼저 좀 본인 소개를 직접 제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네. 현재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대학병원에서 종양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암 연구, 교육, 또 환자 진료 세 가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에는 언제부터 계셨던 거예요? 2014년부터. 2014년부터? 네. 노스웨스턴에서 2014년부터 계셨던 네, 거예요? 쭉 계속 같은 곳에서. 오, 네. 그러시군요. 암 환자 진료 그리고 또 암 전문 연구도 네.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최영광 박사 교수 의사십니다. 그 예전에 한울에서 그 세미나 가지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때 그 전반적인 뭐 암에 대한 내용을 다루셨을 텐데 오늘 짤막하게라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함께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사실 광범위한 질문일 수 있지만 암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암이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네. 우리 몸의 일부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영원히 자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질병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네, 암 뭔가 그 세포가 비정상적인 그런 진행 때문에 아무래도 몸에 악영향을 미친 질병 중에 하나인 건데 폐암 환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재 그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방송에 나갔던 그 환자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도 암의 흔적이 없이 아주 정상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폐암 말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 속에 네, 수술이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수술 그 상황. 보통은 이게 진짜 뉴스가 된 이유는 말기 폐암은 보통은 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식의 영어로는 컨트라인디케이션 절대 금기 사항이 암세포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다시 재발하면은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식을 안 하는 것으로 보통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환자의 경우는 특별하게도 양측 폐에 다 번지긴 했지만 다른 부분에 번진 부분이 없었어요. 보통 뼈나 간이나 뇌나 이런 부분에 폐암 세포들이 많이 전이가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양측 폐가 다 암으로 가득 차게 될 경우 숨을 못 쉬니까 결국 환자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까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계속 이분은 아마도 양측 폐 이식 더블 렁 트랜스플란트라는 저희 병원에서 사실은 저희 병원이 유명해진 이유가 코비드 19으로 폐가 다 망가지신 분들이 그 20, 30대 젊은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폐가 망가져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폐 이식을 저희가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다시 드린 이야기들이 또 뉴스에 많이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요. 네. 이 말기 환자였기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되고 더 네. 크게 이슈가 됐던 거고 그 외에 뭐 초기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네요. 이식 케이스가 그러니까 암은 아니었지만 코비드 19으로 망가진 폐여서 거의 그것도 이제 폐병으로 치면 말기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살아난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 제 환자분도 그것을 뉴스에서 보고 저에게 이제 폐이식을 할 수 없겠냐.
그랬을 때 이 이야기가 상당히 재미있는데 사실 이 환자가 다른 병원들을 여러 군데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많은 의사들이 그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암이기 때문에 폐이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분이 처음 저한테 여쭤봤을 때 죄송합니다. 이거는 말기 암이기 때문에 적응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정말 간절하시고 자기는 자기가 나을 것으로 믿는다고 확신에 차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아니 이게 사실 체스트 흉곽 밖으로 나간 암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 보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근데 그렇지만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외과 의사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그걸 외과 의사들을 설득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재밌는 게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중환자실을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다른 임파선이나 이런 데 전이되지 않은 걸 잘 증명을 해내면 그래도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저와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서전 2명이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인이다, 어떤 사인이다라고 믿고 제가 용기를 내서 그 두 분과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식 보드 이런 그 회의하는 투머 보드가 있거든요. 이식 보드가 있는데 거기서 또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보기에도 제가 노말리 평상시에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데 이분에겐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분 그 환자분의 신뢰, 그게 상당히 그 우리 최 박사님이 도전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강력한 확신에 차 있었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에 계속 다시 하게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일이죠. 너무나 나를 믿어주는 맞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분이 물론 저희 서전 팀도 굉장히 훌륭한 팀이고 하지만 이분의 감사가 놀랍게도 저에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게 Dr. Che, you are the first one who listened to me. 이렇게 그게 제일 고맙다. 모든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다 ignore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계속 advocate을 해서 서저리도 advocate 하고 이식을 가능하게끔 계속 advocate 하고 또 그때까지 그 이식 evaluation 평가가 될 때까지 살아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렇죠. 계속 수술 결정되기 어떤 좀 이노베이티브한 치료법으로 그분을 계속 살려놓은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해져 가지고 뭐 제가 생각만 한다 되는 건 아닌데 너무 감사하게 그분이 그때까지 잘 또 호전돼서 살아 계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서만 좀 접하지 못했던. 그럼 그게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됐을 때 이분이 정말 아무 재발이나 또 이식했을 때 이식 거부 반응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다 없이 잘 정상 생활을 하고 있으셔서 저희가 그때 병원에서 특별하게 이분만을 위해서 6개월 때 축하 파티를 한 거죠. 그래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지금은 퇴원을 하셨어요. 일상적인 생활.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또 다음에 기회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좀 이렇게 권유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서 문의 또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이제 진료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해하실 추가 질문 있으신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가족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신락 같은 어떤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의료진들의 정말 정확하고 과학적인 판단이 중요하지만은 나를 들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것이 그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 교수님을 만난 그 환자분 또 최 교수님이 복도에서 걸어갔을 때 그 외과 의사 두 선생님을 그렇게 우연히 만날 줄은 사실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또 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환자의 신뢰. 가장 큰 힘이 저도 많이 되셨을 것 배웠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배운 게요. 네. 이제 이게 시카고 트리뷴 신문 첫 페이지에도 나오고 네. 뭐 그 미국 BBC. WGN 거기도 생방송으로 네. 또 인터뷰도 제가 하고요. 아, 라디오에서 뭐 여러 가지 ABC, BBC 뭐 다 나오면서 나갔어요. 네. 제 환자분들이 일단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저분의 환자다. 환자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분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내 닥터는 think outside the box.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뭐든지 할 사람이다. 아, 그래서 I know you'll do the same thing for me.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식이든 아니든 치료법을 고민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런 신뢰에 대한 어떤 그렇죠. 뭐 심리적 그런 안정. 안정감과 네. 기쁨을 보여주셔서 이런 건 전 생각도 못했는데 상당히 환자분들에게도 좋고 저도 상당히 리워딩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암의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특히 그 폐 쪽을 전문으로 다루고 계신 거예요? 네, 주로 이제 폐암 환자들을 많이 보고요. 네네. 하지만 이 횡격막 위쪽에 있는 모든 암, 두경부암, 갑상선암, 여러 가지 암들을 다 보고, 네. 하지만 제가 또 임상시험센터, 클리니컬 트라이얼 센터의 이제 코디렉터로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종류의 고형암 환자를 다 보고요. 주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치료법, 다른 곳에서는 이제 하스피스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병원에서 중요한 일은 다 담당하고 계시네요. 임상 쪽에서도. 사실 암 하면은 불치병처럼 여겨졌던 때가 불과 뭐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치료학도 너무 잘 개발이 되고 예방만 좀 관리만 평소에 잘해주시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치병이 아닌 그죠? 맞습니다. 네. 암에 걸리는 확률, 발병률이 요즘에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략적으로는 한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한 명. 네.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생활 습관이 좀 안 좋은 곳에 가면 2명 중에 1명까지. 우와. 네. 코비드보다 높네요. 그러니까 평생에 걸릴 확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남자, 여자 성에 따라서는 어때요? 남자가 성차는? 좀 더 많죠. 남자가 많아요? 아무래도 흡연이 생활 습관 더 많기 환경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흡연하면 폐암만 생각하는데 두경부암, 식도암, 폐장암, 그다음에 방광암 뭐 여러 가지 암들이 흡연자에서 훨씬 높습니다. 백해무익. 흡연 안 맞습니다. 하시죠? 백해무익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라디오에서도 흡연. 금연 네. 캠페인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그 폐암이 아무래도 암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보면. 사망률 1위입니다. 사망률 네. 1위. 그 발병률은 우와. 뭐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나 그다음에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높은데 이런 것들은 조기 발견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치료. early stage에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폐암의 경우는 이 폐에 페인 센서가 없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그렇죠. 어느 정도 막 크고 번지기 전까지는 쌓이는 증상이 경우는. 없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말기에 발견이 돼요. 그런 그래서 것들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무서운 거 그렇죠. 같아요. 네. 아프기 전까지 병원을 찾지 네. 않는 맞아요. 것들이. 아하. 암의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가능할 텐데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선천적, 후천적보다는 선천적 가족력을 먼저 따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흡연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네네네. 어때요? 요즘에는 선천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한다. 아니면 후천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네. 분석을 하세요? 자 이제 선천적이라고 네. 얘기를 할 때 가족력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유전병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genetic disease 영어로 얘기하면 근데 그 말의 뜻은 암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유전자 안에 DNA 안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병이라고 해서 유전적 병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 유전병이라고 할 때는 엄마 아빠에게 뭔가 물려받은 잘못된 유전자로 인해서 암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극소수고요. 영화 배우 엔젤리나 졸리처럼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는
그 가족에서 그런 유전자가 자기 자녀에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5% 미만이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영어로는 랜덤하게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냥 랜덤하게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70% 정도. 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거기에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나는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정말 나쁜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암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 세포가 분열하거든요. 머리카락도 떨어지면 계속 나는 게 머리카락 세포가 분열해서 계속 나는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 DNA라는 물질이 계속 복제가 돼야 돼요. 새로운 세포가 될 때. 그 복제가 될 때 에러가 일어나요. 그냥. 그게 그냥 자연적인 에러고 그 에러가 또 복구되는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있어요. 네. 근데 그 메커니즘이 나이가 들수록 차도 오래 쓰면 망가지는 것처럼 약화되는 거죠. 망가져요. 그래서 돌연변이들이 계속 쌓여요. 조금씩. 뮤테이션이. 그러니까 제대로 복제가 안 된 부분들이 일어나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세포가 이제 이모탈하게 죽지 않는 세포로 바뀌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랜덤한 경우가 대부분인 거라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가 너희 잘못이 아니다. 너희 가족의 잘못도 아니고 너희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정말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It's not your fault.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혹시 잘못돼서 내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또 반대로 자녀분들도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나도 그럴 것이다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서로 탓하지는 않지만은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에 또 그 가족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좀 색안경을 끼고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네요. 암이라는 게 이게 질병들 중에 보면은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맞습니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렇게 연장자들의 연세 있으신 분들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많이 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통계를 이유는 보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적, 뭐 후천적인 요인이겠지만. 네, 환경 요인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 요인. 네, 일단 사실 암을 일으키는 인자 1위는 무조건 에이징입니다. 네, 고령층에 절대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세포 분열의 횟수가 많아요.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랜덤 에러, 차를 오래 쓸수록 고장이 많이 나는 거랑 똑같은 이치로 그렇죠. 네, 나이가 월등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통 폐암하면은 7, 80대가 많거든요. 하지만 막 3, 40대, 뭐 20대 임신한 여성 막 이런 안타까운 이제 그러네요. 말기 폐암이 뭐 일기여서 떼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네.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요즘 우리가 폴루션도 에어 폴루션, 대기 오염도 얘기하고요. 미세먼지. 그다음에 케미칼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있는데 뭐 그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별로 없고요. 그나마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흡연과 세컨 핸드 스모킹. 자기는 한 번도 펴본 지는 없지만 담배를 그냥 bar 같은 데 가면은 담배 자욱하잖아요. 아니면 집안에서 담배 피는 분이 있던지 이런 분들이 또 폐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뭐 성면, 아스베스토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케미컬들의 익스포저가 돼도 우리가 폐암이나 다른 종류의 암들이 생기는 걸 알고 있어요. 혹시 베이프도 관련이 있나요? 그런 조사들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확실하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조금은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워낙 쉽게 접할 수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뭐 청소년들에게도. 그렇죠.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래도 케미컬,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흡연 뭐 이런 걸 제외하고 나는 그런 거 하지도 않는데 그런 환경에 자주 있지도 않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의 습관을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좋지 않은 습관. 일단 흡연과 음주가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알코올도 암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흡연과 음주고요. 뭐 적당한 양의 흡연과 적당한 양의 음주가 있지 않냐? 없습니다. 그냥 하면 나쁩니다. 그거는 뭐 정확하시네요. 네. 와인은 괜찮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암에 있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알코올은 좋지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스트레스.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라이프스타일은 다 안 좋다고 할 수 있죠. 그게 뭐가 됐든. 그런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네. 면역 기능이 언제 떨어지냐면 과로하면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수면 부족이면 떨어지죠. 맞아요. 제가 잠을 못 자면은 그 하루를 정말 다 버리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숙면하시는 게 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네. 다 걸리네요. 오늘 네. 운동을 하면 암이 발생률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암에 걸렸던 분들도 재발률이 확 떨어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아주 어느 향상되기 정도의 때문에 운동이 좋아요? 꾸준한 운동이요. 꾸준한 운동.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 무산소 뭐 다 네. 혼합해서 하셔도 좋고요. 뭐 매일 못 하면은 일주일에 한 5번이라도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숨쉬기만 하다가 주말에 시간이 좀 있어서 난 5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했어 뭐 하면 그러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 뭐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조금 걷는 길이를 넓히신다든지 네, 그냥 활동량 자체를 꼭 뭐 짐에 간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활동량 자체를 높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식습관은 어때요? 식사도 먹는 거는? 네, 식사도 많은 부위 과식은 안 좋고요. 네. 일단 비만 그래서 토탈 칼로리가 높은 소식을 하면 무조건 오래 살고 암도 적게 걸립니다. 네, 그래서 많이 먹는 건 무조건 안 좋고요. 비만은 심혈관계뿐만 아니라 암 발생률도 확실히 높입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뭐 전립선암이나 그런 호르몬과 관련된 암에 있어서도 안 좋고요. 비만하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이 지금 비만이 에피데믹이라고 네,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비만한 사람이 많은 나라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정말 식습관이 식습관을 규칙적인 식사를 빈지이링 말고 막 폭식 말고 소식으로 하루에 3번 그게 이제 가장 권하고요. 뭘 먹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너럴리 프로세스드 푸드 가공식품 말고 프레시한 음식 제철 음식 과일 야채 위주로 먹는 것. 저는 이제 환자들이 많이 물어봐요. 뭐 no sugar 다이어트, 뭐 no meat 다이어트, 고기 없이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다 물어보는데 일단은 암에 걸리면요. 입맛이 떨어져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 또 입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음식을 그냥 땡기는 거를 드셔라. 그래서 체중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예방 차원에서는 좋아하는 음식이 막 기름진 음식이고 뭐 단 거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low sugar 그다음에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좋고 그렇지만 육식 중에서도 beef보다는 이제 poultry 뭐 치킨이나 이쪽이 더 좋고 건강 white meat.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recommended 되는 음식들입니다. 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 정도 비만은 난 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미국에 많으신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이게 그 평소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라기보다 저 사람은 가족력 아니면은 그 체질상 살이 같은 양을 먹어도 그냥 많이 찌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찌를 수 있을까 싶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네. 뭐 가족력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토탈 칼로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드셔서 정말 네. 그렇게 찌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네. 토탈 칼로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inactivity. 오늘 안 움직이시는 분들 그냥 그거를 burn 해야 되는데 그 칼로리를 태워야 되는데 그냥 TV 앞에서 앉아서 움직이질 않죠. 계속 먹고. 네, 너무 안 좋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평소 본인도 어디 마트 생활하기 가시거나 이러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음식이 양이 많잖아요. 뭐 도너츠를 그렇죠. 먹어도 그렇고, 그렇죠. 뭘 상당히 피자를 썰기하고. 시켜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활습관 말씀하셨을 때 제가 딱 느꼈던 게 저도 이제 양로원 회의를 하면서 칼로리 버닝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다짐도 했고 또 실제로 워크 인바이러먼트가 하루에 10,000보는 기본적으로 걷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죠. 5층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계단을 이용을 하거든요. 웬만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워크 엑서사이즈는 뭐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주차장 가면은 미국에서 제일 항상 놀라는 게 사람들이 항상 마트 입구 근처에만 세우려고 그래요. 저쪽에 분명히 저도 그런데. 파킹 스팟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세우고 그냥 걸어올 수 있는데 꼭 맞아요. 한두 바퀴 더 돌아가지고 차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혹시 생활 습관을 변경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조금 주차시킬 때라도 더 멀리. 그래야 우리 밥 먹고 나면 항상 차 타고 또 커피 그렇죠. 마시러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습관도 변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스팟이 없네? 이 기회를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겠네? 보다 이왕이면 가까운 데 세워야지 하고 또 기다려요. 가끔은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한데, 암을 보면요. 암 그 진전에 따라서 기수 말하잖아요. 뭐 1기, 2기, 뭐 4기, 말기, 뭐 어쨌든 이게 그렇다고 뭐 4기가 정말 말기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2기 환자가 4기 환자처럼 갑자기 또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암의 병기라고 그러죠. 이제 스테이지 영어로는 1기, 2기, 3기가 결정되는 거는 암의 크기 그리고 암이 어디로 스프레드 번졌느냐. 네. 보통 임파선이 어디 임파선에 갔느냐. 그다음에 폐 밖으로 나갔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고요. 아까 폐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도 많은 경우 병기 4기에서 1, 2, 3기가 있는데 4기는 대부분의 경우 한쪽 폐에서 이제 밖으로 나간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폐이식 받은 분도 반대쪽 폐까지 갔기 때문에 4기가 된 거고 또 많은 분들은 뇌나 간이나 뼈나 이런 곳으로 가서 4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요즘은 흡연자들을 위한 1년에 한 번씩 CT를 촬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도입돼서 네. 1기, 2기에서 많이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수술로 어떤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로 네. 완치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허.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수술을 다 받았지만 이건 폐암뿐만이 아니라 유방암도 그렇고요. 1, 2, 3기에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과 어떤 경우는 항암 치료를 병합해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쨌든 목표는 완치입니다. 그런데 재발을 한 몇 년 후에 해서 4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완치가 되기가 어렵죠. 물론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진료 중에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4기인 경우에도 뭐 제 폐암 환자 맞아요. 방송을 탔던 환자도 마찬가지로 네. 완치가 목표는 아니었지만 완치가 목적인 수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엔 5% 10%의 사람들은 4기여도 완치로 가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어렵다. 완치가 이제는 굉장히 어렵고 한 1, 2년 정도 더 사시는 것이 목표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많은 경우 4기 환자들의 경우고 보통 많은 경우 또 1, 2, 3기로 시작은 하고 나중에 재발했을 때 4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약들이 너무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 약으로만 맞춤 치료를 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 정말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병기가 어느 정도일 때까지 가능한 거예요? 치료약만 좀 네. 쓰거나. 암마다 최근에 이제 맞춤 치료 우리가 영어로는 targeted therapy 그래서 표적 치료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표적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표적 치료가 잘 들을 경우는 정말 1, 2년에서 더 3, 4년 더 이상 살아계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그 표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우리 몸에 아까 제가 돌연변이 말씀드렸는데 특정 돌연변이, 특정 유전자의 특정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만 딱 그 상황에 맞는 약이 개발이 돼서 그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머리 빠지는 그런 화학 치료, 키모가 아니라
이제 표적 치료, 보통 그냥 하루에 한 번 먹는 알약일 경우가 많아서 그런 옵션들이 계속 다양하게 많이 개발이 돼서요. 특별히 폐암에서 그게 더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한 5년 생존율이 한 3-4배 좋아졌어요. 최근에. 네, 그런 약들로 인해서. 네, 오늘 라디오 정보 이 시간에는요, 엘리베이터 케어의 한국부 담당 김남규 디렉터와 함께 노스웨스턴 대학병원 산하의 루리 암센터의 최영광 박사 모시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노스웨스턴 대학병원 의료진이 폐암 말기 환자에게 양측 폐 이식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 지난달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폐암 환자들을 위한 희망을 제시했던 그 사례에 비추어서 오늘 나눌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현이었고요. 계속해서 K-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